현재 시간 2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0.86%의 하락을, 코스피는 0.35%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라서 약간의 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대표, 전덕하 팀장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두 분과 세 가지 실시간 특징 좀 알아보겠고요. 급합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죠. 현대차 장바구니에 들어갈 로봇은 누가 될까요? 이 배송 로봇 업체 등 사내 스타트업 4개의 회사를 분사했다. 그러면서 또 이 현대차의 로봇 사랑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먼저 현황 체크를 하고 우리가 투자 관점을 뭘로 잡아봐야 될지도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그 기존의 스타트업들, 사내 스타트업들 이제 육성을 쭉 해왔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4개의 회사가 이제 좀 독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비자동차 분야 쪽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내용들이 좀 재밌습니다. 보면 다양한 스타트업들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겠지만 라스트 마일 배송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제 로봇들을 활용을 하는 부분에서 산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특히 배송적인 부분, 물류적인 부분에서 일단 물류센터에서 로봇들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TV에서 많이 보셨지만 집 문 앞에 딱 이렇게 갖다 놓는 그게 라스트 마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라스트 마일 배송 관련된 스타트업,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회사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대차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날씨라든지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봐서 AI가 직접 선곡을 하거나 음악을 재생해주는 그런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선박들 보면 이 적재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공간이 남고 못 남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플랫폼으로 공유를 함으로써 물류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서 독립을 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현대차도 로봇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대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과연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로봇 회사와 손을 잡을까, 또 시장 예의주시하면서 오늘 두 가지 회사가 떠올랐어요. SBB테크와 SPG 두 종목이었거든요. 주가상으로 봤을 땐 조금 더 SPG 쪽으로 쏠리고 있는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두 회사를 비교하면 어떤 장점과 우위가 나뉘어질까요? 사실 이 감속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로봇 쪽으로 결국 필요한 부분들이 명확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G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공장 자동화에 이제 필수적인 그런 초정밀 감속기를 이제 개발을 했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제 일본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빠르게 시장 마켓 쉐어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전에 인도네시아 쪽에서 인도네시아 공장 쪽에 이 라인이 탑재되는 그런 감속기들도 계속해서 현대차를 통해서 공급을 해왔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파트너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점이 가장 좀 큰 부분입니다. 특히나 또 이제 중국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감속기 부품들을 계속해서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시장 점유율을 좀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SPG가 SBB테크보다는 주가가 좀 더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현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로봇 기업들이 감속기가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기술만을 통해서 만든 이 로봇 감속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 로보틱스 쪽으로 나가는 분야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결국에는 두 종목 다 어찌됐든 간에 현대라는 이 벤더사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대 로보틱스라는 이제 벤더사로 들어가 있고, 현대차의 벤더사로 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명확히 존재하다 보니까 둘 다 이제 같이 보시는 게 맞다. 결국에는 어찌됐든 간에 로봇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뭐 굳이 분리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SPG는 현대차의 1차 벤더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SBB테크의 경우에는 현대 로보틱스의 벤더사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이 두 기업이 감속기, 현대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개인적으로 이주연 대표는 이 두 회사에 내가 하나만 투자한다고 하면은 네. 어느 쪽으로 손이 갈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나눠보지 말자고 했는데 네, 네. 제가 또 짓궂게 여쭤볼게요. 일단 그
이 A사 지분의 투자를 검토한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분명 두 기업 다 이제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고 A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좀 SPG 같은 경우가 현대와 좀 오래 협업을 해왔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은 SPG예요. 그래서 SBB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최근에 이제 이 로봇 관련주들이 핫하게 움직이면서 신규 상장주로서 좀 빛을 본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2024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 봤을 때 그리고 단기간에 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SBB테크가 괜찮을 것 같고 투자 관점으로는 SPG가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로봇 관련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세 분출하면서 옥석을 가리다 보니 대기업과 손잡는 기업들이 확실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과 손잡고서는 완벽하게 1등주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대기업과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로봇을 좀 구분해 보자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사실 이 딱 탑픽을 꽂아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이제 마음이 고르는 종목과 손이 고르는 종목이 달랐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뉴로메카가 저는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뉴로메카요? 네, 최근에 치킨집을 갔는데 네. 로봇이 치킨을 튀겨주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예, 손이 가는. 그래서 두 분 안 드셔보셨어요? 네. 안 먹어봤어요. 그러시면 딱 뉴로메카가 탑픽으로 떠오르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종목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SPG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뭐 투자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제 감속기 쪽으로는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또 올해 연내에 또 IPO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또 테마 형성되면서 가져갈 부분들이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테마별로 또 그리고 IPO 진행하면서 로봇 테마 부각될 때 그때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 보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뉴로메카. 로봇 관련주들이 네. 사실 좀 많이 올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요. 퍼가 거의 한 4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평가. 사실 이 로봇 성장의 저평가라는 단어가 안 어울릴 수 있는데 네. 글로벌 회사들과 비교해 본다면 우린 여전히 태동 단계기에.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면 네. 로봇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성장 섹터들이 계속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글로벌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라고 하면 실적을 좀 꾸준하게 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최근에 로봇 관련주를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하던 것 중에 하나 로봇에게 자리를 뺏겼어요. 아이고. 네. 정말요? 네, 제가 녹음하는 거였는데 이제 로봇이 대신 녹음하겠다고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안 되겠다. 이 로봇줄을 사야겠다. 약간 그런 하나의 트리거가 작용을 했는데 실적이 좀 나와주는 종목 그리고 또 대기업들과 손잡는 종목 유로메카도 이야기해 주셨고 만약에 대표님은 한 종목을 좀 골라보자면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실까요? 저는 SPG가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트렌드 자체가 신고가를 딱 갱신을 하고 나면 네. 시세를 계속 뽑아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을 때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는 종목은 결국 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차 이슈가 또 붙어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SPG 다시 한번 전해드렸어요. 오늘의 로봇 이슈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실시간 특징 좀 만나보시죠. 슬금슬금 움직이는 원전 테마주. 연초에 생각보다 시장이 강하면서 되게 많은 테마들이 판을 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좀 약했던 테마가 수소 테마, 그리고 원전 테마다. 그래서 자금이 빠진다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했는데 계속해서 이 폴란드와 관련한 수주 이야기가 그래도 원전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 폴란드 쪽으로 계속해서 원전 수출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폴란드 전력공사인 PGE하고 그리고 폴란드 민간 에너지 기업인 이제 제팍하고 한수원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제3호 원자력 발전소 이제 서명식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했었습니다. 그럼 뭐 이후에 이제 또 이 세 기업들이 합쳐가지고 SVP라고 하는 SPV라고 하는 이 특수 목적 기구를 설립을 하면서 좀 더 이제 빠르게 이 설립이나 원자력 이제 뭐 대부분의 기본적인 뭐 환경에 대한 이제 조사나 그리고 기본적인 뭐 규모나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금 1차적으로 제출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 쪽에서도 계속해서 원전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이번에 이제 최대 6개까지 원전량을 늘리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전 업종들의 좀 불씨를 살려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다만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존재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폴란드 원전 진행을 했을 때 1호기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협력을 첫 번째로 선정이 되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노이즈까지 생기면서 지금 당장은 좀 전반적으로 갈피를 못 잡고 거기서 또 옥석 가리기가 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또 챙겨야 될 이슈가 있어요. 4월 말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원전 이야기가 거론될 수 있다. 저희 작년에도 계속 원전 이야기할 때 우리 발목을 잡은 게 웨스팅하우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미 정상회담 4월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뭐 IRA라든지 뭐 각종 현안들이 뭐 안보라든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이제 정책주로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대선쯤 해서 이제 굉장히 좀 시세를 분출을 했던 그런 섹터였습니다. 그런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제 충분히 좀 거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원전 섹터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결국 신규 수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UAE 같은 경우 우리가 원전을 수주하게 될 경우 약 한 100조 원 정도 이렇게 수주 가능성이 이제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원천 기술 부분에서 웨스팅하우스하고 좀 겹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정상들끼리 만나서 뭐 협업을 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4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원전주들 쭉 보면요. 앞에 전고점 저항 자리들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세 저항이라든지 저항 위치를 돌파할 때는 시세들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연속성 있게 이어가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정말 가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원전주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의견 어때요? 제가 사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안간 테마, 수소 테마, 원전 테마다. 올해 한번 시세 나올 것 같아요? 어때요?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가주지 않을까. 한 번 더? 네, 왜냐면은 원전 수주 잔고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저가 좀 제일 관심 있게 여겨보는 종목이 오늘은 조금 반등이 안 나온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수주 잔고량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 7천억 정도 했는데 전년도에 1조 7천억 했는데 올해는 이제 3조 정도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 5조 정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눈에 띌 만한 게 외국인들이 이제 수주 잔고나 이런 애들 쪽으로 굉장히 수급이 많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종목 등에서 또 특히나 지금 수급이 누적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질 필요 있다라고 생각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또 4월 말에 4월 26일 예정되어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이 정상회담 이전에 계속해서 또 거론될 만한 이야기들,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튀어나가 주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매력도가 있고 그리고 모멘텀 일정들을 보면서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생각은요? 뭐 거의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뭐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뭐 많이 올라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냥 급등을 하는 오늘 같이 이제 이슈가 이제 쏟아져 나와서 급등을 할 때만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관점 뭐 4월이 됐던 어찌됐든 이제 수주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 밀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로 공략해 볼 만한 위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원전 안에서의 대장 위주로 이야기를 또 나눠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전기차 운송의 자동차 부품주도 등록. 사실 제가 내가 이래서 아직도 부족하구나라는 걸 오늘 이 자동차 부품주를 보면서 느꼈어요. 왜 2차 전지 열풍일 때 내가 완성차 부품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지? 왜 가는 에코프로 BM만 못 잡았다고 그렇게 아쉬워했을까? 화신, 서현이와가 주가 상승이 굉장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이렇게 잘 간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앞에 전방 시장이 잘 나가줬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현대기아나 이런 쌍용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이 외수나 내수나 전반적으로 좀 잘 판매량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대급으로 이제 또 호조인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품에 들어가는 애들도 4분기에 실적들을 대폭 개선한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또 이제 작년도에 이제 IRA 법안으로 이제 부품들이 국내 이제 중소기업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공장을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또 특히나 미래차 부품을 만들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거의 32%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기저효과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수 부분이 굉장히 또 성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글로벌로 다시 중국도 뭐 리오프닝 다시 붙어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좀 좋은 흐름 보여줬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게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업종 중에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전기차나 이 미래차로 갔을 때 당시에 국내 부품 업종 중에 한 3천여 곳은 거의 문을 닫아야 된다 할 정도로 매출액이 100억 미만이고 미국 진출도 못하고 미래차 부품도 못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계약 착수도 못 들어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실적만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에 진출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사실 현대차랑 기아 그 IRA 보조금 이슈가 나오면서 잘 나가던 화신, 서현이와 SL들이 꼬꾸라졌었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아직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힘들지 않을까 했었는데 서현이와는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놀고 있고 네. 그리고 화신은 전고점 트라이하고 있고요. 네. 이상하게 뭐 SL이라던가 뭐 현대오토웨버는 아직 바닥권이긴 한데 이렇게 최근에 이들의 추세가 아직 현대차, 기아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는 이 개별만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까 초반에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네. 2차 전지와 이제 연관이 당연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부품도 많이 팔리니까. 정말 큰 테마가 발생을 하면 우리 이제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딱 터지고 나니까 뭐 식량난 관련해서 움직이고 요소수 관련해서 움직이고 막 네. 테마들이 코로나19도 마스크, 치료제, 뭐 진단 키트부터 해서 막 파급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2차 전지도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소재가 가고 그리고 나서 움직였던 게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고 그리고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장비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순환이 돌면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2차 전지 관련된 부품 관련 종목들도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서현이와나 화신 같은 경우가 배터리 팩 관련된 부분들, 배터리 하우징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산하는 부분이고 특히 화신이 오늘 그 공장 증설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이쪽 부분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시장에서 지금 올해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성장성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AI, 로봇, OTT,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까지 해서 대부분이 이제 성장성 섹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파급 효과로 이렇게 이제 관련된 부품사들까지 연결돼 있는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크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저희 또 시청자분들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지금 에코플라스틱이 상한가에 가 있고요. 코오롱 플라스틱은 24% 가깝게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1시간 만에 주가가 갑자기 거래량 붙으면서 크게 올랐는데 제가 정확히는 잘 몰라도 이 두 종목이 대표적으로 그 자동차 경량화, 네. 그 전기차 자동차가 필요해서는 자동차 무게가 가벼워야 되는데 그런 플라스틱 암 이쪽을 또 관련해서 수혜주로 꼽히거든요.
여기로 또 자금이 쏠린다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2차 전지들이 조정받으면서? 대부분 이제 수급이 그렇게 좀 도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 그런데 아직 그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추세적으로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중소형단의 종목들 이렇게 수급이 좀 돌면서 움직임이 계속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저변에 있는 종목들이 또 한 번 시세가 분출되네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품주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또 공부를 해봤는데 아직 안 간 SL이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안 간 데는 또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요. 사실 비교적으로 못 간 거지. 네. 예, 안 가고 있는 부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도 이제 좀 관심 가는 중에 SL도 그렇고 만도 HL도 그렇고 HL 만도도 그렇고요. 현대모비스나 이런 애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 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또 이제 4월 달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전에 대한 내용도 얘기하겠지만 이 IRA 법안 관련된 이제 국내 제품주들에 대해서도 또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특히나 전기차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전방 시장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나 말씀드렸던 뭐 DN 오토모티브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SL 이런 종목들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꾸준하게 관심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에코플라스틱은 전기차 부품 판매 증가로 순이익이 4배가량 늘었다고 해요. 다시 이제는 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 온기가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